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 난동을 벌여 7명이 다쳤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와 행인들까지 공격했는데 계획 범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지면서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육계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대책이 겉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발표를 앞두고 안철수, 한동훈 후보가 잇따라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은 본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어제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여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인 학생이 상담을 받다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가해자는 학교 밖까지 나와 운전자와 행인도 공격했습니다. 먼저 전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동복을 입은 고등학생이 학교 정문을 나와 차도로 뛰어듭니다. 승용차 옆으로 다가오더니 조수석 문을 두드리고 잠시 뒤 황급히 뛰어 달아납니다. 학생이 운전자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건데 당시 뒷자리에는 4살과 7살 자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외치지 해서 제가 창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저를 멍하니 한 1, 2초 보더니 칼로 이렇게 저를 여기를 얼굴을 툭 찌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도망갔어요. 앞서 이 학생은 1층 상담실에서 특수교사와 상담을 하던 중 목을 조르며 흉기를 꺼냈고 교사가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오자 이를 말리러 달려온 교장과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후 교문 밖으로 뛰어나와 차량 운전자와 길을 가던 여성을 차례로 공격했습니다. 기억은 좀 많이 그때는 생일 트럭을 다 켜고 찍은 사람이 누군지 선생님이라고 기억하던데 한 번은 저랬어요. 학생은 학교와 학교 인근에서 흉기로 난동을 벌인 뒤 맞은편의 저수지로 도주해 뛰어들었습니다. 출동한 119 구급대가 학생을 구조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이번 흉기 난동으로 다친 사람은 가해 학생을 포함해 7명. 복부와 등에 흉기에 찔린 교장과 직원 2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 학생들은 전혀 여기 관여되지 않고 문제가 없고 왠지 상담 선생님 또 주변에 있는 관련된 주무관 특히 교장 선생님 이제 빨리 쫓아오셔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해당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였지만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는 않아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으로 가는 완전 통합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네, 흉기 난동을 벌인 학생의 가방 속에는 범행에 쓰인 흉기 외에 또 다른 흉기와 둔기 3개가 더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앞서 보도한 대로 가해 학생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교사가 훈육을 하던 중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김은초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가 학교 인근 저수지에서 구조한 학생을 병원 응급실로 이송합니다. 검사 결과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이 학생은 교직원과 일반 시민 등 6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병원에서는 자신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계속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피해자인 줄 알았어요. 경찰이 확인해보니 교실에 놓고 간 가해 학생의 가방에서 또 다른 흉기와 둔기 3개가 발견됐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 말고도 다른 범행 도구를 준비해 학교에 온 겁니다. 이 학생은 장애 등급은 없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평소에는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아왔는데 어제는 등교하자마자 학급 교실이 아닌 1층 상담실로 먼저 향했습니다. 당시 상담실에는 특수교사와 이 학생 둘뿐이었는데 학생이 갑자기 달려들어 교사의 목을 조르고 뒤이어 흉기까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특수교사가 상담을 하던 과정에서 난동이 시작됐는데 앞서 지난 25일에도 이 학생을 상대로 상담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 상담을 한 기록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밝힐 수가 없습니다.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학교 생활이 힘들어 누군가 해코지를 할 목적으로 전날 흉기를 준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이 미리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학교 흉기 난동 후 학부모들은 불안하다며 학교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중간고사를 하루 앞두고 학생들도 충격을 받았지만 학교 측은 일단 학사 일정은 정상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책을 내놓은 지 보름도 안 돼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가운데 학교 내 안전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흉기 난동이 벌어진 고등학교 앞입니다. 소식을 접한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학부모 문의 전화가 잇따르자 학교 측은 사건이 나고 2시간여가 지나 간략한 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경험이 없으셔서 뭐 그런 거는 저희도 이제 이해는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되죠. 안에 애들이 있으니까. 학교 측은 긴급 휴교도 고려했지만 학생들을 밖으로 내보내면 안전상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정상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날 시작되는 중간고사도 예정대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업이 진행 중이어서 사건을 목격한 학생이 없어 긴급 휴교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한 결과 아마 7교시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추후로 충격을 호소하는 학생이나 교직원이 나오면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 사과한다며 거듭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필요한 교실에 대해서는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충북교사노조는 최근 학교에서 흉기를 사용한 폭력이 잇따라 구성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고 전교조 충북지부도 교원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학교 공간이 그렇게 충분하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 목소리를 계속 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안 지켜지고 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 3월에도 청주의 한 학교 교사가 특수학급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면서 과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16일 특수교육 대책을 내놨지만 이번 흉기 난동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조기룡 충주시장이 장애인 체육대회 부실 도시락 논란에 대해 장애인 체육회 업체 추천 과정과 납품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부서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기룡 시장은 또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라며 충주와 지역 상인들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충주에서 열린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도시락 업체는 일부 선수단에게 밥과 된장국, 고추와 무말랭이가 전부인 도시락을 제공해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어제 안철수, 한동훈 후보가 잇따라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세종시 이전 등을 내세우며 충청의 민심을 공략했고 한편 이재명 후보를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은 충북 선대위 구성에 속도를 내면서 본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해 총선 유세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청주 육거리 시장을 찾았습니다.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고 물건을 사며 시장을 둘러본 한 후보는 상인회 대표들과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 한다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 본원을 세종시로 옮기고 개헌을 성공시킨 뒤 자신은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하고 퇴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전체가 이전하는 충청권을 이전하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과 나라 전체를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대학 인근 카페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자신과는 의견이 달랐지만 대선 후보로는 윤석열 정부 실패에 책임이 있는 한덕수 총리의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견제했습니다. 또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한 찬성 입장도 내놨습니다. 세종시가 우리 행정 수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 수도가 된다면
KTX가 정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선출한 민주당은 충북도당 차원에서도 곧바로 대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광희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통합에 방점을 찍은 확장형 선대위가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할 충북 현안 취합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중앙당과 협의를 거쳐 대선 공약으로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충북의 미래를 열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청북도가 추진 중인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서명운동과 관련해 노조가 시군 할당으로 공무원들의 위법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충북지부는 구시대적 관제 서명운동이라고 주장하며 시군과 협의 없이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매주 실적을 보고하게 해 명의도용이나 사문서 위조에 내몰리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할당이 아닌 시군별 목표량이라며 실적 취합은 월 2회로 줄여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4일부터 온 오프라인 10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오는 7월 정부와 국회에 이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 임용을 앞둔 신규식 후보자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위법 의혹부터 해소하라며 임용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충북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도의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시비를 가린 후 절차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또 2017년과 2018년 CJB가 보도한 관련 기사를 언급하며 신 후보자의 특정 업체 자문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열풍이 부는 가운데 요즘 강원도 곳곳에도 파크골프 관광버스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양군과 화천군의 파크골프장이 특히 인기가 높은데요. 서울과 수도권의 노년층이 단체로 찾아와 골프와 관광을 즐기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입니다. 겨울 동안 휴장했던 파크골프장에 파릇파릇한 잔디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골프공이 그라운드 위를 미끄러져 갑니다. 양양 남대천 파크골프장은 전체 6개 코스 가운데 4개 코스를 이렇게 외지인들에게 개방하고 있는데 평일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남대천 파크골프장은 이달부터 재개장했는데 하루 600~700명이 찾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로 방문하는 단체 이용객들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운동도 하면서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여행도 하면서 하는 게 어떤 건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 파크 골프가 가장 적합한 스포츠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의 그 욕구에 따라서 파크 골프장이 많지 않은 서울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원정을 오고 있는데 풍경이 뛰어난 최고 수준의 경기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공기하고 주변 환경 또 홀도 길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연천, 부여 이렇게 포천 이런 데 많이 다녀봤지만 여기만치 눈치도 있고 이 필드가 길고 또 특히 원만하기 때문에. 화천 지역도 수려한 경관의 북한강변에 파크 골프장이 조성돼 서울 수도권 골퍼들이 많이 찾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안에 4곳에 90홀 규모로 파크 골프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내에 조성된 파크 골프장은 40여 곳으로 양양 지역이 54홀 규모로 최대입니다. 한 달에 평균 10,000명이 찾고 있는데 외지인 비중이 높아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관광객 유치라는 차원도 있으니까 동해안이다 보니까 뭐 횟집도 있고 뭐 여기도 낙산사 뭐 이런 관광지들이 있잖아요. 여기. 그런 같이 패키지로 이제 이렇게 오시기들 하니까. 한국 파크 골프 협회에 따르면 현재 도내 파크 골프 인구는 25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실버 세대의 새로운 여행 상품으로 자리 잡게 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천경찰서는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불법 합성 사진을 돌려본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남학생 3명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돌려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시작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총선 투표일에 유권자를 투표소로 실어나르는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한범 옥천군 의원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박한범 의원의 상고 포기로 상고장 제출 마감 시한이 지나는 다음 달 2일부터 의원직이 상실되며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지방의원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아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으며 옥천군 의회는 7명의 의원으로 운영됩니다. 제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됐습니다. 292억 원이 투입된 제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48실의 임대형 공장을 갖췄으며 천연물 관련 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입주 공간과 연구개발 컨설팅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시설은 충북 테크노파크가 위탁 운영을 맡아 제조업과 지식산업 등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